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강의이시라고요? 오늘 너무나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굉장히 강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 강의들이 표정들이 보니까 지친 표정도 없고 여러분 행복 인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사하면 금방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두 분씩 얼굴을 보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까꿍 한번 해보세요. 까꿍. 예.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게 펴졌어요. 오늘 주제를 보면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를 배우자. 이 배우자의 뜻이 뭘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저도 이제 올해가 30년 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살면서도 계속 제가 아내를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특별히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남자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편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벽과 같은 남자. 얘 준말이 완벽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 오늘 배우자를 배우자에 대한 주제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남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 남편이 아내도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자의 또 여자의 하나님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배우자를 배우자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래도 꽤 많이 팔린 책인데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여러분 주제가 어때요? 좀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하고 힘들어 보니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아내는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를 이제 제가 썼고 이게 이제 방송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내를 제가 배우기 시작하고 남편을 배우기 시작하고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음을 못 잡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치.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을 박치.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치 남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러면 대화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케이.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배우자를 배우자에 대한 내용도 되지만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여기 말하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자인 남편을 아내인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전에 잘 몰랐어요. 혹시 부부의 대화가 잘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부부의 대화가 된다. 한쪽만 드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양쪽 드시면은 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말을 많이 하면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꽤 있죠. 그래서 대화의 뜻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놓고 화내는 것이다. 얼마나 이 대화가 안 되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대화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어떤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덜을 빼시면 됩니다. 연약한 그릇. 남편도 아내도 동일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또 연약한 그릇이죠. 이렇게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꼭 영적인 문제가 함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더불어 거기 또 플러스 돼서 꼭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문제가 꼭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한데 아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를 가만히 보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거나 부부의 불화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꼭 거기 플러스 돼서 자녀의 문제가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자녀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잘 교육하고 싶다면 먼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정말 부모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고 자녀가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이 지식이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관한 지식일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만들어 놓고 딸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지식을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 보면 남편들이 대부분 이 잘 아내를 공감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성경을 우리가 배워오긴 했지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하고 공감해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특별히 배우면 제대로 해요. 아멘? 예, 아멘 안 하고 싶은가 보죠? 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배우셔야 돼요. 배우자를 배워야만 온전하게 이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아내의 사진을 예전에는 가지고 다녔죠? 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안 가지고 다녀도 되죠? 이게 우리 핸드폰을 딱 켜면 아내의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아내의 사진이 제일 먼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 오, 예, 두 분. 나머지는 다 이제 외웠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외웠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 항상 아내의 사진을 지갑에 놓고 다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자, 부인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에 놓고 다녀요? 자, 남편,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 있게 되거든. 자, 부인들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자, 남편들 읽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뭐라고 얘기할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참 많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딱 켜면 제 아내가 제 앞에 나와요.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정신이 그냥 이렇게 빠떡빠떡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또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느끼는 감정이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하죠. 자, 대부분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다. 불행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행복하다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에요. 불행하다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온 결과가 불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거나 불행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간 남편과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72% 정도가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왜 부담스럽다 그랬을까요?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대화가 잘 되면 시간이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갈수록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과 대화가 너무 안 되니까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을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이긴 한데 말이 안 되니까 짐승이고 그 중간이 남편이래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참 이거 좀 너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고 분리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보통 빨리 은퇴를 하게 되면 누구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가정, 특별히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 예, 영식님. 네, 영식님. 자, 여러분 한 끼 먹는 남편을 일식씨. 갈수록 이제 좀 바뀌어지죠, 호칭이. 여러분 두 끼 먹는 남편을 두식군. 세 끼 다 먹는 남편을 삼시세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끼는 욕이 아니고 새끼를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는 남편, 갓나새끼 그러더라고요. 새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 종갓나새끼. 이거 남자들이 웃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이 아내나 가족들과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이거 뭔가 소통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배우고 함께 행복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공감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남자와 여자의 이제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이제 여자인 아내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딸, 돈, 친구, 찜질방. 이게 앞으로 필요하대요. 자, 근데 이제 남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 애엄마. 딱 한 사람 필요하네요. 딱 한 사람. 근데 아내에게 필요한 게,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남편이 빠져 있네요. 남편이 정말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남편만 무슨 잘못입니까? 물론 아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특별히 아까 남편들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라는 말 쓰잖아요. 리더십. 리더 플러스 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그 십, 배를 책임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는 누구입니까? 가정에 특별히 남편을 머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는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또 가정을 함께 끌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들이 몰라서 못하지 알아서 못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항상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내와 제일 힘들었던 게, 근데 아내도 이거 아셔야 돼요. 남편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대화 좀 해요. 이건 남편들한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뭔가 남편에게 대화 좀 해요라고 말하면 남편들은 어떤 느낌이 받냐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의견에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저도 아내하고 이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딱 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아내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잘못했어. 그럼 또 다 잘못했다고 또 야단 만든 거예요. 이게 대화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남편이 정말 잘하고 싶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제 상담했던 그 젊은 부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결혼한 지. 근데 왔어요. 대화가 안 된다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 30년 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안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갈수록 저하고 똑같은 딜레마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볼 데는 없으니까 조금 더 먼저 결혼한 선배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는데 몇 번 넘어갔는데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번 또 문제가 생겨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드디어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잘못했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남자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저는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이혼하자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뭐 폭력을 해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바람핀 적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뭐 중독에 빠진 적도 없고, 내가 왜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느냐. 근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아니, 모른 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착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착한 아들이었다니까요. 뭐예요?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고부 갈등은 아내와 어머니 문제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의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딱 들어가면 제 어머니가 부릅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들어보면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 말이 참 맞네요. 그리고 가서 또 이제 제 아내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아내가 또 하루 동안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또 아내 입장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제가 공공의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나중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부모를 어떻게 떠나고 아내와 어떻게 대화하고 하나 되면 이루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자, 유명한 그림이죠? 자, 어떤 그림이죠 이게? 타이타닉.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옆에 그림은 어때요? 폼은 비슷하죠. 근데 옷은 조금 다르고 갈매기가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모양은 비슷하지만 영화와 현실이 어때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는 정말 영화처럼 살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영화처럼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럴걸요 아마?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 부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오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부부가 싸운지를 보면요, 묻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묻습니다. 힘들 때 내가 당신에게 의지해도 되는지, 또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인지, 또 당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계속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뭐가 없죠?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나 사랑해 라는 말을 아내가 많이 하시나요? 남편이 많이 하시나요? 주로 어느 쪽이 많이 하세요? 남편이 많이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는 이유가 뭐예요? 묻는 이유가 뭐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걸 표현받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다 만족이 되십니까? 또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도 사랑한다 그랬잖아.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녁에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저녁에 차려진 게 없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밥 먹었잖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시려고 노력하죠. 근데 부모님들의 최고의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전하는 특별한 은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이야기만 해주니까 아이가 갈수록 부모님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요, 부부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정서적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 친밀감.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존재.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거나 남편이 아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근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안정감이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이 그동안 대해왔는가를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안정감이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정감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죠. 어떤 환경을 만나면 쉽게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안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정말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용감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먼저 왔어요. 근데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평생 남편과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몇 번의 상담한 이후에 남편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평생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남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을 내가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어요. 아이 조그만 아이인데 남편이 이제 우리 국가적인 공무원이니까 3교대를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는데 낮에 갑자기 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은 아이도 보호하고 결국은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오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남편이 듣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잘했네. 이렇게 끝났는데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남편을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족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따라 배를 타는 그런 이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고 흔들리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이게 배를 탔는데 좀 흔들리니까 아내가 막 무섭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리치지 마, 창피해. 이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그러면 안심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창피하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기냐? 나는 남편을 평생 내 울타리가 아니야. 나는 남편을 신뢰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평생 자리 잡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가 너무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서적으로 말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 서로에게,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뭔가 정제감을 주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굉장히 분리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외출을 하고 오면 남자들은 그냥 씻고 빨리 누울 수 있는데 아내들은 막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대부분 어떤 집에 남편이 이제 갔다 왔는데 자기는 뭐 씻고 빨리 이렇게 누웠는데 아내가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와서 딱 누웠는데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을 끄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불을 누가 꺼야 될까요? 남편이 꺼야 될까요? 아내가 꺼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은 한전 책임이니까 한전이 꺼야 된다고. 한전이 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성숙한 사람이 끄는 거죠. 성숙한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채워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서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했을 때 그 표현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이제 싸움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공격형이 있어요. 남편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내도 공격적인 유형. 자, 두 번째, 공격 회피형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공격하고 한쪽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 회피형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회피하고 또 다른 쪽도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 자, 여러분 우리 가정, 특히 우리 부부를 보세요. 어때요? 공격형입니까? 공격 회피형입니까? 회피 회피형입니까? 주로 두 번째 보면 한쪽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죠. 근데 보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공격적이에요? 보통?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인가요? 아내들이라고 공격적인가요?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내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어필하는 것을 남편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가 공격한다고 느끼면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남편이 못 듣는가 보다. 더 이제 세게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세게 하면 듣습니까? 더 도망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경향이 요즘 보면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공격적이고 아내가 회피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뭐 꼭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공격형, 공격회피형, 회피형.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어떤 게 제일 안 좋아요? 공격형, 공격회피형, 회피형.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죠? 3번. 또 1번. 예. 다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공격형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공격회피형은 회피하는 사람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피형은 뭐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면 없어지나요? 안 그렇죠.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막 한참 너무 힘들 때는요 꼭 아내 제가 들어오면 꼭 대화하자 그러니까 정말 대화를 해요. 아내와 같이.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남편들이요 그 와중에도 잠이 옵니다. 그 긴장된 와중에서도요 잠이 온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집 남편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다 제가 깜빡 졸고 있으면 아내가 막 이제 나이가 나는 거지. 이 와중에 지금 잠이 오느냐고. 그래도 잠이 온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다 이제 이야기하다 깜빡 이제 저거 일어나면 아침이 된 거죠 저는.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눈 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도망가거든요. 하루 동안 막 여러 가지 하고 집에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아내와 대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아내 몰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 좋은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이 뭐 달라졌어요.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죠. EBS. 안 보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냐 알기로 정말 작정하셨나요? 제가 그 프로도 보고요. 정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가 공감 능력이 없구나. 아내를 공감해야 되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고부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한테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공감해야 되는지. 아내가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다고.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가 힘들어? 그냥 가면 되지. 요즘은 그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당신 정말 힘들구나 그랬어요.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또 한 번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 이야기를 또 할까 그랬어요. 그거 제가 얼마나 했냐면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내들이 기가 막힌 게 이 스킬로 하는 건지 진정으로 하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당신 처음에 그랬는데 속으로 그래서 한 번만 화내봐라.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시간이 가도 동일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몰라서 그랬지 알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대화도 되고 얼마든지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야기하다가 깜빡 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 아내 그래, 괜찮다고 잘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한 순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억나시죠? 또 하나, 결혼했을 때 이 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결국은 혼난다. 이 약자가 결혼한 사실 아십니까? 자, 그 다음, 함께 가족이 여행 갔을 때, 그 다음에 통한다고 느낄 때, 진심으로 다가올 때, 또 와이프가 외출할 때.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자, 보면 여러분, 언제 살아가면서 행복했는가에 대한 순간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뭘로 나와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경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없거나 또 아내와 남편이 없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이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뜻은 아까 말했지만 learn의 개념이 있어요. 배우자.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이건 구자가 맞죠? 좌측에서 보면 육자가 맞아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맞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에 대한 아픔을 주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저 아내와 제가 싸울 때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싸울 때 보면 문제는 다 사라지고 말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언제나와 항상이 싸워요. 저희 가정은. 항상 당신은 그러더라. 아내는 언제나 그러더라. 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계속 배워가고 또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하루에 남자는 몇 단을 이야기하냐면 7,000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아내는 몇 단을 이야기하냐면 한 25,000단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내가 너무 밝아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요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정말 남편이 너무 과묵해서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지금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다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보면 제 아내도 보면 막 이렇게 전화를 하면 막 1시간씩 이상하게 하잖아요. 1시간 막 이상씩 하고 꼭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해.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뭐예요? 자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인 여자들이 전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건만 강단이.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남편들이 예전에 연애할 때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지금까지 결혼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결혼 못 해요. 근데 그때는 서로 알고 싶고 뭔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서로에 대한 공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이만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들은 이제 바깥에서 7,000단을 다 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일하다가. 그럼 아내는 몇 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25,000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어줍니까? 아내들의 말씀을? 대부분 뭐 잘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무 피곤해. 대부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결론이 뭔데? 여러분, 아내들이 결론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아내들 결론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해서 기분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랬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이 뭔데? 그럼 결론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대부분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근데 남편들이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5,000원 안 되면 내일은 몇 달러 드려야 될까요? 그 다음 날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가 안 돼.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사실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주고 내가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대부분 아내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주면 되는데, 그죠? 들어주면 되는데 꼭 답을 주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힘든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뭔가 의무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주는가? 한참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해주면 돼요.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끝에 그래서 좋았겠다 이 세 마디만 하면 2시간을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마디를 못해서 그냥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내들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딸과 아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아들만 둘 기르다 보니까 딸을 잘 모르지만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말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부부 불화의 원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안정감의 부재가 대화를 어렵게 한다. 그렇죠. 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 불화를 경험하는 가장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죠.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되는데 단절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서적 안정감이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아내들의 외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아내가 너무 힘들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 남편이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 알아도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아내들의 외침. 자, 따라서 하십시오.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내들의 외침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문제를 이제는 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인정해주고, 이 정서로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의 시점이. 자, 남자는 지금부터 잘하자 그러면 남자의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현재. 근데 아내의 현재는 언제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 아직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는 아내가 현재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 그때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이제 잘할게. 계속적으로 그 시간들을 가지면 차츰차츰 어때요? 과거에 있는 아내가 현재로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화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대화와 더불어 우리가 서로 공감해 주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정서적 친밀감이 저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특별히 배우자, 우리 자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친밀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영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친밀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가족에게로부터 정서적 친밀감을 얻으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집에 와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이 그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까? 당신만 일하냐, 남들은 더 많이 일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했어. 뭐 이런 말 다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얼룩말과 사자의 사랑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이 그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자와 얼룩말이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마다 이 얼룩말은 사자를 위해서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자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지만 먹는 신용은 했겠죠. 사랑하는 얼룩말 해줬으니까. 다음날
이제 사자는 얼룩말을 위해서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합니다.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방식이 문제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데부터 오는 이게 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죠. 보통 사랑의 유효기간이 18에서 2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호감을 느끼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근데 이때 이 사랑의 유효기간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건 마약이 한 10배 정도 강력한 물질이죠. 근데 이건 첫 번째 보면 이 강박증,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결혼 안 하셨는가 보죠, 다들 표정들이? 나는 그거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아니,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집착이 있었잖아요. 막 누군가가 방해하면 더 두 사람이 밀착하게 되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긍정성이죠.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 여러분, 단점의 뜻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시죠. 단점은 단순히 점에 불과하다. 단순히 점에 불과한데 굉장히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지나간 다음에는 정말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돼요.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내가 더 좋아져요. 남편이 더 좋아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대단해요. 아내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멀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보면요, 차 타고 가다가 딱 쓰면요, 먹고 뭐 그리고를 한꺼번에 다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은 그러면 사고 나거든요, 그죠? 남자들은 하나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남자들은 하나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껌 씹으면서 계단을 못 내려온다 그랬어요. 진짜냐 그러더라고요. 진짜겠습니까? 뭐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내가 돕는 배필이구나, 더 능력이 많구나, 더 존중해줘야 되고 더 사랑해주는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거리를 보시면, 자, 뭐 소파에 앉아있지만 이게 물리적인 거리일까요? 심리적인 거리일까요? 심리적인 거리겠죠. 그래서 표정만 봐도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지만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져 있는 또 이혼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방식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비난, 경멸, 모멸감, 거절감 이런 걸 5년 이내에 계속하면 70%가 이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5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서로 상처를 줘서 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방식하는가,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우리 부부의 사랑으로도 경험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 정서적 친밀감.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있는가. 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육체적 친밀감. 육체적으로 친밀감이 생기죠, 부부. 자, 세 번째는 영적 친밀감. 자, 정서적, 육체적, 영적 친밀감. 자, 어떠세요? 다 있으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영적으로 친밀한가? 어떤 분은 그래요. 1, 2번은 없는데 3번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1학년,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물론 뛰어난 아이는 3학년까지도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1, 2, 3번이에요. 1, 2, 3번.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육체적으로 친밀해야 영적인 친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같이 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별로 친하지도 않고 육체적으로도 친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침미감이 있는 거. 이건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수시로 우리 가족에게 이 세 가지 적용해 왔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한가. 그렇죠? 그래서 부부 불화는 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뭐 하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 다 하잖아요. 왜?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거기 숨어 있는 혼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부 불화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우린 전혀 우리 대화하는 방법이나 또 말하는 것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배워가지 않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뭐죠? 식욕.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수면력. 자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성욕. 먹고 자고 사랑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부부에게는 어떤 욕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 자, 그리고 여러분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좌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불화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아이들도 보면요, 뭔가 부모에게 요구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죠. 또는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런 정말 그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친밀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 이렇게 됩니다.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생긴다고요?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나 그런 분이 나를 어렵게 하면 죽고 싶으십니까? 죽이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죽이고 싶지, 죽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근데 정말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될 존재로부터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집에 오면 인정받지 못한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기 막 강남에, 요즘은 뭐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대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아내들이 잘 못 알아주니까 그 강남에 어떤 아주 유명한 같은 그 마담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한테 가면 다른 말 안 않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왜 아내는 못 알아주는지 모르겠다고 막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 돈 주고 막 그 위로받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마담 누구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내가 힘이 나고 또 어려워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에서 남편이 내 편만 되면 사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은요, 남편이 완전히 감치 남편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주 심각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든데 조금만 이 아내에게 더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마도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 편에 서서 아내를 먼저 이해하고 공감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뭡니까? 추석이나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가는데 뭘 해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뭘 해오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그럼 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여튼 해오지 마라 그랬지만 어쨌든 잡채를 많이 맛있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완전히 십사를 시키는 거죠. 옛날 같으면 남편이 그 봐라, 어머니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텐데 훈련 받았잖아요. 상담 받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날 기분 나빠서 빨리 왔어요. 집에 어머니 이제 인사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많은 잡채를 말없이 다 먹었어요. 말없이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참 어머니 너무하시다 그랬어요. 참 어머니 너무하시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내가, 어머니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아내와 어머니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정말 아내의 편에 서서 내가 아내를 잘 이해하고 또 아내와 잘 먼저 행복하고 화목함을 이루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 먼저 한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정말 고생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키우면서 어머니가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해요. 난 너희들을 너무 힘들게 길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언제나 엄마 편이 돼서 엄마를 잘 섬겨야 된다. 근데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아내하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보기에 너무너무 이제 물론 행복하게 사니까 좋게는 보이겠지만 막 속상한 거예요. 이 엄마를 더 잘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더 잘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바보 봐라. 응? 저 결혼하면 엄마를 더 해야지 되겠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둘째가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도 너무 아내하고 행복하게 또 서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죽겠다 그랬어요. 죽겠다고. 왜?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너희들이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네 와이프를 먼저 생각하느냐.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희들이 불행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함 속에서 어머니를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서로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 부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외우시고 가시면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아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남편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보살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남편이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 시작. 인정과 존경. 사실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이 열 몇 가지, 막 20몇 가지가 돼요. 근데 다 하면 못 외우실 것 같아서 딱 두 가지. 사랑과 보살핌. 자, 남편은 뭐예요? 인정과 존경. 더 많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가 정말 받고 싶은 건 남편들이 정말 당신 우리 위해서 참 사랑하는 걸 표현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취미가 있는가 봐요. 아침에 분명히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이쪽에 있는 큰 그런 장롱이나 이런 게 이쪽에 가 있는. 그러니까 집의 그 구조를 바꾸는 또 특별한 그런 취미가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계시군요. 물어봤더니 뭘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한다 그러는데 대단하죠. 여하튼 가보니까 이 큰 게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응? 정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힘든 걸 나를 시켜야지 당신 시키면 어떡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힘세다 그랬어.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힘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힘든 일을 나를 시켜야지 당신이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힘세다.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힘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정말 위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표현이나 말을 정말 원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해외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한 분이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평상시에 아내한테 힘세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다는 거예요. 칭찬인 줄 알고 봤더니 참 잘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 남편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이런 말 하면 좋은데 남들은 더 많이 일하더라. 당신이 받아온 게 쥐꼬리만 하나 그러면 진짜 쥐꼬리 되는 거지 완전히 남편은. 그죠? 근데 남편도 물론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인정과 존경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가 남편으로 하여금 정말 힘들지만 직장생활을 더 힘들지만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또 힘을 내서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두 사람이 맞벌이 하는 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맞벌이가 또 들어오면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까? 꼭 아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이혼하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힘들겠다고. 그런데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숙제를 하십시오. 그 숙제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남편에게 칭찬을 꼭 한번 하십시오. 그랬어요. 칭찬.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 뜨고 왔다 또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남편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질 않으니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워주면 너무 이분이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발로 막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고맙다 그래. 진짜 고맙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그동안 발로 차고 다니는데 발로 모아줘서 고맙다고.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띵동 하고 났더니 뒤에 딱 손에 뭐가 뒤에 있는 거예요. 뭘 사왔을까요? 꽃일 줄 알았더니 형광등을 이렇게 많이 사왔다는 거예요. 평상시 형광등이 들어있던 소리 생각이 갑자기 칭찬해 드리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한테 뭔가를 아까 시킬 때도 그랬잖아요. 여자는 멀티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를 만들어 놓을 때. 남편은 하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킬 때 여러 가지 시키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애를 시킬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남자애들 시키면 꼭 다음은 참 좋은데 꼭 몇 가지를 빼먹는 경우가 꼭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 막 너 왜 그것도 못했냐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한 가지 시키고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 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껌 씹으면서 계단을 못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스텝 꼬일까봐. 그래서 한 가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잘 시키고 칭찬해주고, 또 아내는 정말 남편이 정말 힘든 일을 당신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외워서 좋아요.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 남편들이 뭐죠? 시작. 사랑과 보살핌. 자, 남편은 뭐예요? 시작. 아내는 시작. 인정과 존경.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남자애들은요, 인정과 존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딸인 우리 자녀들은 사랑과 보살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감정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부 회복이 어려운 이제 부부들이 있죠. 보면 이제 폭력이 있다든지, 이제 중독이 심한다든지, 외도가 있다든지, 또 변화의 동기가 없든지. 근데 보면 상담해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있어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 변화의 동기가 있으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일을 잘못했고, 내가 정말 이제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이제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면 쉽지 않지만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상담해보면서 제가 처음 만났던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용서를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물론 아내가 잘못한 건 있어요. 어머니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잘하지 못한. 근데 아내는 뭔가 이제 회복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만 남편이 도대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도 내가 정말로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부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세 가지 있지만 변화의 동기가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대화가 단절된 원인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감과 친밀감의 단절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감, 또 친밀감이 먼저 회복돼야만 대화도 되고, 또 서로 배워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결합에 언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어요? 자, 난 당신 편이야. 저를 보고 하시지 말고 옆에 분에게 얼굴 보면서. 자, 난 당신 편이야. 당신 입장 이해해. 당신을 지지해. 괜찮아, 당신 그럴 수 있어.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쩌죠? 좋죠. 당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그죠? 똑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의 결합의 언어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또 정말 네 입장 이해하고 내가 또 지지하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언어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을 주고 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군화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화법. 군화가 뭐예요? 그랬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아내가 한번 남편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 아파요 해보세요. 시작.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약 사 먹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대부분 그렇죠. 어떤 분 그래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아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남편들이 한번 해볼까요? 나 힘들었어 해보세요.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힘들었구나. 힘들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뭐가 힘든데요? 이렇게 말해서 이제 뭔가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군화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당신 정말 힘들구나. 뭐 힘들다 그러면 그래, 배 불렀다.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죠. 그래서 저는 군화법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럴 때 쓰면 안 됩니다. 언제? 화날 때. 그래, 화났구나. 이렇게 하면 더 화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군화법이 중요한데 보면 이제 이 대화법을 보면 공감이 있죠. 공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주고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주죠. 이제 한번 언젠가 제 아내하고 같이 마트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가는데 아이가 막 뒤에 가서 막 야단났어요. 구르고 야단났어요. 근데 엄마는 모른 척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근데 제 아내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나도 어렸을 때 아이들에 대해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하고 대화할 때 그래 네가 그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주고 근데 조금 이따 사든지 아니면 뭐 이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감정을 무시하고 갔을 때 아이가 상처받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사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이해해주지 않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경청은 무엇입니까? 난 당신 편이야. 쉽게 말하면 눈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죠. 요즘 어때요? 대부분 뭐 이렇게 이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는 안 되죠.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아이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통 you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죠? 당신이. 근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당신에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갖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거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것을 계속 훈련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 보면 제가 아까 쓴 책이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작년에 나온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 아픈 부모, 가슴 아픈 자녀. 자녀 시리즈가 나왔어요. 네. 제가 보면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썼는데, 저는 이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이제 아이들이 있고,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과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큰애 같은 경우에는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또 목회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이가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아빠 혼자 가면 안 되겠느냐고. 아빠는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아마 유학이면 제가 도저히 못 보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니까 가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도 제가 끊임없이 그 아이와 계속 매일같이 정말 그 당시에는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그 전화료도 비쌌는데 지금도 제가 그 큰 아이가 이제 거의 30살이 됐는데 그 아이하고 저는 계속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이와 제가 어때요? 계속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니까 아이가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기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전혀 똑같은 자녀이지만 전혀 다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쭉 보면서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하고 대화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지금 뭐 떨어져 있지만 전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만히 봤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유, 우리 굉장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큰애하고 둘째의 차이가 이제 3살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다 컸으니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근데 가만히 봤더니 큰아이가 작은 아이가 뭐 좋은 게 있으면 뺏는 법이 거의 없어요. 잘 설득하더라고요. 자, 네 것도 좋은데 형 것도 좋거든 바꿔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바꿔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애들도요 몇 번 바꾸다 보면 손해는 사실 금방 알아요.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근데 봤더니 자기 힘으로 뺏지 않고 지권 하나 더 주더라도 동생 걸 자기 걸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근데 한 번은 제가 명지대학에 있을 때 교수였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왔어요. 한국에 잠깐 방학 때 왔어요. 근데 한국에 참 좋은 게 있죠. 과자 하나 사면 과자 붙여주는 것. 1+1. 예. 큰애가 그걸 딱 사오더니 하나는 먹고 하나는 동탄에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차피 하나는 자기가 공짜로 얻은 거니까 어차피 동생이 어디서 산지 모르니까 그거라도 싸게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참 상대방에게 배려도 잘하고 설득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면 참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아이를 둘 다 하나는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있고 하나는 또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하트 만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 써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의하고 딱 들어왔는데 큰 아이가 그림을 그 당시에 3장을 그렸어요. 근데 위에 점수가 있어요. 300, 500, 700. 이게 무슨 점수가 그랬더니 아빠 점수가 아니고 300원이고 500원이 700원인데 아빠 사세요. 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깎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있잖아요. 깎았어요. 근데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쉽게 그 설득을 하더라고요. 아빠 뒤를 돌아보세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제작 시간 2시간. 이야, 지가 이렇게 2시간 동안 그러던 데가 깎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주고 샀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제 아내가 500원짜리를 300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아빠는 다 받고 왜 엄마는 이렇게 싸게 파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 아빠도 오늘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아빠 오늘 세일 기간이에요. 이야, 얘가 비즈니스 하면 잘할까요? 못 갈까요? 야, 그래 넌 참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격려해 줬어요. 결국은 걔가 비즈니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아주 우수한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미국의 칙필레라는 회사 아십니까? 칙필레.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헤드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아마 캐나다 오픈하게 되는데 보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한 일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꼭 생깁니다. 둘째에 특별히 아빠하고 제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보니까 특별히 아빠와 이 자녀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부모의 관계가 어렵고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부가 또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생활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았습니까? 예, 상대방을, 아이들을. 근데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뀌면 가정생활도 또 결혼생활도 굉장히 행복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행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예. 우리가 저축해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도 잘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 내내 굉장히 힘드셨죠? 예. 마지막 강의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예. 아까 보니까 명강의는 빨리 끝나는 거라면서요?
제 강의의 철칙은 늦게 시작해도 빨리 끝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자, 우리 한 5분에서 한 6분, 7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더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시간을 좀 짧게 좀 했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괜찮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와도 좋고 그러겠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예.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죠. 다 이해했든지 빨리 끝나자고 이야기하든지. 근데 다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에 오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부가 잘 행복했던 시간들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를 또 배우자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부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